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앞단원에서 F와 델타 T 이렇게 곱해서 우리 요거를 충격량으로 정의를 했단 맞지? 자,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충격량이 자연스럽게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어지려면 이 충격량은 힘이 2개 이상 받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R자 힘으로 충격량을 구해줘야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했어요. 자, 이번 단원도 일이야. 자, 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행위다 이거지. 자, 물리에서 일을 F 곱하기 그냥 이동 변이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잘 없으니까 이동 거리 S 이렇게 단순하게 곱해주면 이게 이제 물리에서는 이 힘이 한 1이다 맞지? 근데 이런 걸 이제 힘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거지. 힘을 크게 R자 힘과 보존력과 비보존력. 그러면 R자 힘으로 어떤 물체가 받는 R자 힘으로 일을 계산하면 이 R자 힘으로 계산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의 변화를 만들어준다.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에서. R자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괜히 운동 에너지를 이 식을 쓰는 게 아니야. R자 힘이 한 일을 계산하면 이 요렇게 쓴 식의 변화량을 R자 힘이 한 일이 만들어 주거든. 그거 보면 그리고 요 일 에너지 정리 여기 한번 보면 자 R자 힘이 한 일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 맞지? 자 근데 시그마 F는 MA다 하고 우리가 힘과 운동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대부분의 모든 상황은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운동은 다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EAS가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했으니까 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의 2분의 1이다 맞지? 그러면 얘는 R자임이 한 일에서 쭉 넘어오고 있어. 넘어왔더니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를 운동 에너지라고 쓰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물리량을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뭐의 에너지 변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이어지더라. 그럼 모든 상황에서 R자임이 한 일을 계산하는 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그리고 보존력은 딱 두 가지. 무슨 포텐셜 에너지에 이름이 붙은 힘이 보존력이야. 무슨 힘이 있어? 중력 있고 탄성력 있다 맞죠? 자, 이 중력과 탄성력을 우리가 이제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이 보존력이라는 힘이 한 일을 정의 자체가 그래. 이 힘이 일을 하면 무슨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자체를 누가 해줄 걸로 기대되는 에너지. 얘네들이 해줄 걸로 기대되는 에너지를 포텐셜에 좀 매겨놨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일을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잠재적인 에너지는 높이가 높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라는 뜻은 mg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길잖아. 그러면 잠재적인 에너지, 그게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 이거지. 크다. 근데 중력이 일을 해줘버리면 어떻게 돼? 내려가면서 일을 해줘버리면 남아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줄어들겠지.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하면 할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한다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나 탄성력이 한 일을 물어보는 거는 무슨 에너지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물어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힘이 아니면 나머지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그래요. 외력, 장력, 마찰력 전부 다 비보존력이야. 그러면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보존력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 왜? 보존력은 그냥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면서 운동의 질줄이거든. 반대로 작용한다면. 그래서 비보존력이 한 일이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요 세 개는 직접적으로 이 에너지들의 비를 문제에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들의 비를 문제에서 주면 이 에너지의 비가 곧 힘의 비다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에너지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일에너지가 1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F 곱하기 S가 1이니까 F 곱하기 T가 충격량일 때 우리는 FT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FS가 1이니까 FS 그래프로 그리면 밑넓이가 그 F가 한 2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항상 그래프는 F가 변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쓰는 거야. 일단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 상황에서 얘가 몇 미터 이동했냐 하는데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냥 VT 하지. 얘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힘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힘을 계속 줄 거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그냥 깔끔하게 2를 계산하면 되는데 힘이 변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자, 얘도 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B와 C에서 운동 에너지가 4대 5다. 그러면 이런 건 속도로 가도 돼.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잖아, 맞지? 그러면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4대 5래. 그러면 속도는 몇 대 몇이고? 오케이. 2V라면 얘가 루트 5V야. 제곱해서 4대 5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 길이 L만에 B에서 C까지 가면서 속도 제곱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속도 제곱이 얼마나 증가했어? V제곱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2L 왔잖아. 2L만큼 가속이 됐으니까 얼마 증가했겠어? 2V제곱 증가해서 이거 된 거니까. 이때는 속도 제곱이 얼마다? 2V제곱. 그래서 속도는 루트 2V.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3L만큼 진행이 됐으니까 3V제곱 증가해서 얘는 속도 제곱이 8V제곱이다. 그러면 2루트 2V. 근데 어차피 이런 생각이 자 V제곱이 자꾸 거리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 물체의 어차피 물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2분의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서 얘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꾸 어떤 속도였다가 거기에 속도 제곱이 자꾸 더 쌓이는 거잖아. 이게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쌓인다는 개념이잖아. 일. 그럼 일은 힘이 일정한 상황에서 일은 거리에 비례해서 받는 게 일이니까. 이때 받은 일, 이때 받은 일, 이때 받은 일이 다 거리에 비례해서. 그게 운동 에너지 증가로 계속 이어진다 이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 운동에서는 V제곱을 계속 일정하게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2배지? 2배 하면 되고. 오케이. 자, 포텐셜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인 잠재적인 에너지는 사실 뭐가 결정나면 에너지는 바로 결정나냐면 위치. 물체의 위치만 결정이 나면 에너지는 바로 결정이 나. 그래서 오히려 운동 에너지보다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림에서 보고 판단을 하기가 더 편하다고. 자,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뭐가 결정나면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결정나면 걔의 위치 그 위치 에너지는 결정이 나는 거야. 식은 mgh로. mg라는 힘으로 높이 h에서 mg라는 힘을 받아서 E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니까 이렇게 매겨놓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감소하게, 올라가면 증가하게. 마찬가지로 탄성 에너지도. 탄성 에너지는 탄성력이 일을 해줄 걸로 기대되는 에너지잖아. 근데 그게 기준이 중력은 기준이 저기 기준면이 지면이었다면 탄성력은 기준이 어디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이 어디야? 자연 길이, 용수철의 올레 길이. 그러면 용수철은 올레 길이에서 얼마나 변형된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변형된 전도에 따라서 탄성 에너지가 결정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올레 길이가 이건데 얘가 여기서
늘어나서 X만큼 늘어난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늘어나 있는 용수철은 반드시 원래 길이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만큼 돌아오는 동안 여기에 매달린 물체에게 얼마나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기대되는지 그거를 이미 포텐셜 에너지로 매겨놓자 하는 게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이거지. 그게 얼마였어요? 2분의 1에 kx 제곱하면 돼. x만큼 변형된 길이 넣어주면 k짜리 용수철이 일을 해줄 걸로 기대되는 에너지를 매겨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얘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 이거. 그 차이 구할 때 얘가 만약에 뭐 x1 늘어나 있고 얘가 조금 당겨져서 이 상황이야. x2만큼 변형된 상황이야.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즉 여기서 이만큼 오면서 용수철이 얘한테 일을 얼마나 해줬니? 를 알고 싶으면 탄성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표현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탄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런 거는 얘가 보통 여기는 이제 속력이 변하고 여기는 길이 x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해놓고 빼야 돼. 빼서 제곱하면 안 된다고. 얘가 다 제곱에 대한 식이잖아. V1의 속도가 V1이었다가 속도가 V2가 되면 운동에너지 변화가 얼마니 물어보면 2분의 1의 m의 V1과 V2의 제곱의 차이. 요렇게 계산해야 돼. V1과 V2를 빼서 제곱을 하면 안 된다고. 맞지? 너무 높아심이었지.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서는 그 차이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자, 10kg 물체를 이 사람이 120N을 잡아당기잖아. 그걸로 0.5m 잡아당긴대. 자, 그러면 수평과 연직의 차이. 자, 10kg이 있는데 이 10kg을 수평 방향으로 120N 줘서 0.5m 당기는 거하고 연직 방향으로 위로 10kg을 위로 힘을 줘서 120N을 줘서 얘를 0.5m 잡아당기는 상황. 공통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공통은 뭐예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힘을 얼마 줬어? 120 줘서 0.5m 당겼잖아.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일은 반드시 얼마 했어? 두 경우 모두. 내가 한 일이 어떤 에너지로 변화로 이어질지는 그 다음이야. 자, 일단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 얼마만큼 일을 했어? 60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해준 60줄이라는 에너지는 얘한테 갔잖아. 그게 무슨 형태로 전해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야.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야. 그 에너지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차이는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무슨 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무슨 힘이 운동에 도움이 안 돼. 중력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20N으로 0.5m 당겨서 60줄이라는 역학적 에너지를 줬어.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모조리 무슨 에너지의 증가로 이어지냐 하면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야. 이 상황은. 자, 근데 이 상황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거든. 근데 그게 중력이야. 다른 힘이 방해했으면 다르게 계산했을 텐데 중력이 100N 방해했잖아. 그러면 중력은 방해하고 끝나는 애가 아니야. 중력이 방해한다는 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중력이 방해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쌓이는 거야? 잠재적인 에너지가 쌓이는 거지. 그러면 내가 120줄 줬어. 이거는 얘의 역학적 에너지야. 근데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운동 에너지는 120에 마이너스 100을 받아서 운동은 20밖에 못했거든. 이걸로 밖에 못했어. 그래서 20N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이 얘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밖에 증가 못했다. 이거 왜 120줄이고? 쏘리. 60줄이지. 내가 해준 역학적 에너지는.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는 10줄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50줄은 어디 갔니? 중력이 방해했잖아. 중력이 방해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 측면에서 끝난 게 아니고 무슨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50줄이 증가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0.5m 올라가고 나면
얘의 전체 에너지는 60줄이지만 그 중에 10줄, 50줄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주머니,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 양은 누가 자꾸 변화시킬 수 있냐면 한 놈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다. 이거야. 중력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포텐셜 에너지로는 가거나 잃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여기에 용수철도 끼어 있으면 마찬가지. 탄성력이 일을 하지 않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변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어떤 물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2대1인 상황이야. 자, 이런 애가 올라갔어. 열심히 위로 힘을 줬어요. F라는 힘을 줘서 일정하게 줘서 올려봤더니 운동 에너지가 3위가 됐고 포텐셜 에너지가 5위가 됐단다. 요 F는 얘 중력 mg의 몇 배일까요? 문 좀 닫고 올게. 몇 mg야? F가? 이거 뭔데? 5mg? 더 키운다고? 음, 그 힘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지. 자, 올라가니까 당연히 F가 누구보단 커. mg보단 크겠지. 자, 그러면 F, mg, R자힘. 요거 두 개 뺀 R자힘. 요 관계로 가야지. 자, 이 세 가지 힘 중에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누구냐 물어보면 R자힘이 0이었으면 등속도 운동하고 등속도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해요. 그러면 R자힘이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R자힘으로 줄 생각하고 자,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는 자꾸 누구 때문에 변한다 했어? 얘 때문에 변한다 했어, 얘. 그러면 얘가 한 일 때문에 자꾸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데 자, 어차피 얘가 한 일, 얘가 한 일, 얘가 한 일을 구할 때 이런 힘들이 안 변하잖아. 시간이 지나서 안 변하잖아. 그러면 이 힘들이 한 일을 계산할 때는 힘에다가 뭐만 곱한다? 이동 거리만 곱하는 거야, 이동 거리만. 근데 얘가 이동한 거리는 이 힘이 같이 작용하면서 이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면 이 힘들의 이동 거리 S만 곱해주면 다 이 힘들이 한 일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했고 포텐셜 에너지 얼마 증가했어? 4이 증가했네. 그러면 이 증가량이 4배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증가에 관여하는 중력이 이 증가에 관여하는 합력보다 몇 배 더 크다? 4배 더 크다는 얘기야, 4배. 중력이 합력보다 4배 더 크니까 얘는 중력이 mg라면 합력을 얼마 받는다? 4분의 1mg 받고 있다, 그지? 4분의 1mg. 그러면 내가 얼마로 당긴다는 거야? 4분의 5mg로 당긴다는 거지. 4분의 5mg. 오케이. 동기 씨. 5mg 하길래 4분의 1을 빠뜨렸는데 그 다음 10mg 했어, 내가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요 문장 한번 읽어보고 제일 마지막에 자, 지면에 있는 물체. 자, 어떤 물체가 지면에 정지 상태로 있으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예요? 0이지 뭐 0. 지면에 있고 정지해 있으니까. 자, 근데 그랬던 물체가 열심히 전동기가 당겨서 올려보냈어. 그랬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자,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2배란 거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같고 더해서 2배 됐다 이런 뜻이다. 맞지?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돼. 상황은 간단해. 물체, 전동기가 잡아당겨주고 얘가 받는 중력이 있고 그 차이로 합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애. 근데 역학적 에너지 자,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도 다 0이었잖아. 올라가고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하는 얘기는 그 변화량 자체가 2배라는 거잖아, 2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2배다 하는 얘기는 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이 힘이 운동 에너지 변화시켜주는 합력 힘보다 몇 배다? 2배다, 이거야, 2배다. 그러면 이 힘에서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에서 mg를 뺀 게 얘잖아. 그러면 mg 빼니까 절반 됐다 하는 소리니까 얘는 얼마다? 2mg다 이거지. 2mg. 오케이. 그래서 뭐 v 찍었다. 그러면 속도 v 얼마니 물어보면 올라가고 나니까 얼마 올라갔어? h 올라갔네. 자,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요거는 10대로 가면 돼. 포텐셜 에너지가 mgh 증가했을 거야. 근데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지금은 무슨 증가량이 같아?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mgh 거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적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속도가 v인 질량 m짜리의 운동 에너지가 얘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mgh랑 같은 에너지니까 v는 루트 2gh다 쓸 수 있다. 오케이. 혹시 카메라가 잘 들고 있니? 예? 오케이. 아, 3번 더. 자, 요 그래프 상에서 시간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뭐 때문에 결정나? 높이. 그러면 높이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거잖아. 포텐셜 에너지가. 근데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 일정하게.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대.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지. 얘가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등속도 운동은 뭐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야?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해야 되니까 이 물체가 받는 R자임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R자임이 2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물체는 위로 받는 힘과 자기 중력이 같아서 날아가서 이때의 속도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애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F의 크기는 T초일 때가 2T초일 때보다 작다. F는 항상 mg였잖아.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틀렸고. 니은 0에서 2t 동안 F가 A에게 한 일은 2다. 자, 먼저 F가 무슨 힘이야? 힘의 종류 카테고리가 뭐야? F가 R자임이야, 뭐 보존력이야, 아니면 비보존력이야? F는 중력이 아니잖아. F는 비보존력이야, 맞지? 그러면 F가 한 일 물었어. 정석대로라면 F가 한 일을 뭐를 찾아서 계산해야 돼? 항상 정석대로. F가 한 일은,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 했어. 그러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찾아서 적어줘야지. 근데 이 물체가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하잖아. 운동 에너지가 어차피 안 변할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그냥 무슨 에너지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러면 0초부터 2t까지, 0에서 2t까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2다. 이거지. 2.
디귿. A의 운동 에너지는 2T일 때가 T일 때보다 이만큼 많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틀렸다 이거지. 운동이 지금 계속 일정하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자, 일단은 물체가, 지금 아까처럼 물체가 어떤 전동기가 당기는 힘, 내가 억지로 당겨주고 이런 비보존력 받는 상황이 아니라, 물체가 무슨 힘만 받을 때, 중력만 받는 상황. 자, 만약에 이 물체가 속도가 아직은 위로야. 속도가 위인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 자, 얘가 속도 위로 올라가고 있어. 중력이 플러스 1을 하나, 마이너스 1을 하나. 우리가 1을 따져줄 때 1은 방향이 없어. 그래서 1에서는 부호가 방향의 의미가 아니야, 에너지에서는. 그러면 1에서 부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항상 운동 기준.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방해하면 마이너스 1이야. 운동을 도와주면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지금 이 중력은 운동을 방해하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방해하고 있잖아. 당연히 운동 에너지 깎아먹고 있을 거야, 얘가. 그 대신에 얘가 일을 하면 무슨 에너지가 변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잖아.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이 보존력밖에 없다는 상황은 이 물체가 받는 보존력이 곧 뭐야? 알자 힘이잖아. 맞습니까? 얘가 받고 있는 중력은 보존력이자 알자 힘이잖아. 그러면 얘가 한 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얘가 한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크기가 같은 상황이지.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상황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 내려가는 상황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 그 양이 항상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잡고 편하게 풀잖아. 그지? 그리고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낙하거리와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다, 맞죠? 일단은 낙하거리에 비례한 에너지가, 낙하거리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야.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최고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였겠지. 운동 에너지는 뭐 0이면 지금 자유낙하 한다는 거고. 그러면 얘가 낙하하면서 낙하한 거리에 비례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더해서 항상 어떤 값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값이 될 수 있도록 포텐셜 운동이 이제 같이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일정하다. 자, 이런 단순한 상황에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점이 어디니 물어보면 어디예요? 처음 출발할 때 최고점 높이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면, 절반만큼 떨어지면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될 거니까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자, 에너지 시간 그래프. 자유낙하. 자, 어떤 물체가 여기서 자유낙하 했어요. 속도 0인 상태로 출발하면 자유낙하. T초 후에 자유낙하 거리 얼마입니까? 식으로 자유낙하, 연직 삼박운동 전부 다 무슨 운동이야? 자, 우리 여러 가지 운동 했잖아. 공 위로 던지는 거, 연직 삼박운동, 공을 가만히 놓는 거, 자유낙하, 공을 밑으로 던지는 거, 연직 하방, 비스듬히 던지는 거, 포물선. 이 모든 운동이 전부 다 무슨 운동이야? 이 모든 운동을 하는 도중에 내가 임의로 힘을 가했어? 안 가했잖아. 전부 다 무슨 힘만 받아? 중력만 받고 하는 운동이 다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가속도가 G로 연직 아래 방향인 등가속도 운동. 얘도 마찬가지야. 가속도 G인 연직 아래 방향 등가속도 운동인데 초기 속도가 뭐일 뿐이야? 0일 뿐이잖아. 그러면 초기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 낙하 거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2분의 1의 AT제곱.
그래서 2분의 1 GT제곱. 얘가 낙하거리야. 그러면 낙하거리가 T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낙하거리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게 위치 에너지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건데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가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곱에 비례해서 얘가 증가한다. 이게 운동의 증가다 이거지. 항상 그 합은 유지된다.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얘네들 둘이 만났다라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뜻이잖아. 정중앙이겠지. 얘가 2면 얘는 2분의 1. 합이 항상 2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정중앙, 위치상으로는 정중앙. 거기에 있을 때의 시간. 자, 얘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데 시간이 t초란다. 그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가 딱 전체 높이의 절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몇 초니? 물어보면. 낙하 거리가 t제곱에 비례한다며. 그러면 t제곱이 이때가 절반이니까 낙하 거리가 절반일 거 아니야. 그럼 t제곱이 절반 되려면 t는 루트 2분의 1배. 그래서 전체 낙하 시간보다 루트 2분의 1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중앙을 지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만나는 요 점도, 만날 때의 시점도 몇 초가 지났을 때, 전체 시간에 루트 2분의 1이 지났을 때 만날 거다 이거지. 오케이. 자, 요것도. 자, 보통의 문제에서는 자, 어떤 물체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자, 어떤 물체가 4h 높이에서 가만히 내려왔다. 또는 어떤 물체가 올라가기 시작해 보니까 이 물체가 4분의 1h까지 올라가서 정지하는 놈이다.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조건들이 이제 문제에서 막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보고 이 물체의 속력을, 결국은 속력을 우리 마음대로 V라는 미지수를 잡아서 둘 거 아니야. 그때 두는 하나의 방법이야. 자, 4H에서 내려오면 얘는 위치 에너지를 얼마나 깎아 먹었냐면 여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자. 얘가 내려오면 4mgh라는 위치 에너지가 줄었잖아. 그러면 이게 곧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랑 H 높이에서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H를 기준 잡아서 V로 기준 잡으면 이때 V를 그냥 얼마로 둘 수 있다? 2V로 두는 거야, 2V로. 9H였으면 몇 V로 두고? 3V로 두고. 4분의 H 올라가는 애는 이때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밖에 없었으니까 4분의 1 mgh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가서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1 mgh는 mgh 기준에서 4분의 1배잖아.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얼마 두고? 2분의 1v 두고. 그래서 4분의 1, 9분의 1, 뭐 4h, 9h 이런 거 나오면 다 여기 기준 잡아서 여기 이제 v에 대해서 분다. 자, 그리고 자, 이 문제마다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이 문제에서 보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H에서 어떤 물체가 내려와서 정지 상태에서 내려와서 가지게 된 속력을 이거를 그냥 V로 두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면 mgH랑 뭐랑 같게 두겠다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게 두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이 돼서 이제 문제 안에서 풀 건데 얘가 EH라는 높이로 내려왔어. 이때 속도가 V의 모습이었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속도가 얼마니? 물어보면
얘가 속도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얘가 EH 내려왔다는 데는 변함이 없잖아. 자, 그러면 EH를 내려왔으면 EMGH가 쌓이면 돼. 어디에? 운동 에너지에 EMGH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더 쌓이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MGH라는 에너지를 뭐라고 줬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2분의 1의 M의 V제곱은 가지고 있었잖아. 여기에 내가 EMGH를 쌓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EMGH는 2분의 1 MV제곱의 2배거든. 그러면 2배를 더 쌓아주면 된다 맞죠? 쌓아주면. 요게 얘의 나중 운동에너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M의 3V제곱이 됐으니까 얘는 얼마다? 루트 3V다 이거죠. 루트 3V.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이 되면 좀 편하게 우리가 모두 서술해서 문제를 푸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좀 편하게 H 높이당 V제곱이 몇 V제곱 증가하게 만들어줬어. V제곱. 여기서 V로 내려왔으면 여기를 얼마로 둘 거야? 루트 2V 뒀을 거야. 루트 2V. 자, 그러면 EH 내려오면 2V제곱이 쌓이게 만들어주면 돼. 2V제곱이. 그러면 얘가 V제곱에서 출발했으니까 2V제곱이 쌓이면 3V제곱. 그러면 이때 속도는 루트 3V 두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거랑 물체가 두 개 있는 문제에서.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V로 내려오다가 얘가 3H 내려왔을 때 내가 얘를 2V 줬어. 뭐 문제 줬다 하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H 내려왔을 때 속도 제곱이 얼마씩 쌓이고 있어? 3H다. V가 2V 됐으면 속도 제곱이 얼마나 쌓인 거야? 3V 제곱. 3H 내려와서 3V 제곱 쌓였으니까 H당 얼마 쌓이고 있어? V 제곱. 자, 근데 여기에서 질량이 2M짜리 건데. 자, 2M짜리가 정지 상태에서 2H 내려갔어. 여기서 얘는 속력이 얼마니? 물어보면. 고민할 필요 없이 루트 2V다 이것이. 질량과 상관이나 없나? 자, 얘가 속도를 가지게 되는 데는 힘이 중요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건 뭐야? 가속도지. 가속도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잖아. 자, 빗면이나 이런 데서 얘가 받는 힘은 항상 그 근원이 중력이잖아. 질량이 2배면 힘을 2배로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이 M이었으면 우리 그냥 바로 이거 썼을 거 아니야.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나 EM이나 어차피 같은 빗면에서는 내려오는 상황이면 가속도 똑같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은 질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양의 자체. 자, 얘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3mgh. 얘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m이랑 동급이라 해도 그거는 속도 개념이고 얘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딱 얼마야? 이거 지금 2m이 돼. 얼마야? 2m에 2h 내려왔으니까 4mgh지. 그거는 2m을 살려줘야 돼. 혹시나 해서. 오케이. 자, 그만 졸고. 가자. 자, 다음. 뭐 이런 거야. 자, 이상한 힘. 중력이 아니면 다 이상한 힘이야. 여기 뭐 용수철 없잖아. 그냥 용수철 탄성력, 중력 두 가지 빼곤 다 비보존력. 그런 힘들이 있으면 이상한 힘. 자, 그러면 F가 있으니까 이상한 힘. 이상한 힘이 받으면 얘가 기존에 안 받을 때랑 다른 행동을 할 거야. 자, 얘가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H에서 내려왔네. 그러면 H에서 내렸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얘 내려와서 여기 A 구간, AB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 뭘로 잡으면 되겠노? V 잡으면 되지 뭐. 이제 기준을 세운 거지. H 내려왔더니 속도 제곱이 얼마 쌓였다? V 제곱 쌓였다. 자, 그러면 F를 받아서 운동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가속이 됐을 거 아니야. 여기 나올 때 속력은 V가 아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여기서 나올 때 속력이 V였으면, F를 안 받았으면, 그냥 얘가 어디까지만 올라가면 돼?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그러면 H까지 밖에 못 올라갈 애를 얼마로 만들었어? 4H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애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차이가 다 뭐 때문에 왔다? F 때문에 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F라는 힘이 얘한테 해준 일이 얼마니 물어보면 3mgh 해줬다 이거지. 3mgh.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라 하면, 자, 여기서 출발할 때 얘가 속도 얼마로 나왔기 때문에 4h 올라갈 수 있었어? h 내려와서 가지는 속력 V라고 줬잖아. 4h 올라가는데 필요한 속력은 2V다 이거지. 속력은 2배만 해도 에너지를 4배로 만들 수 있잖아. 2V. 그러면 얘가 해준 일을 mgh 형태 말고 mv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라 하면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같이 뒀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 2분의 3 mv 제곱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2h야. 여기가 2h면 f 얼마니 물어보면 당연히 f는 mg 형태로 나타나겠지. F라는 힘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 F라는 힘을 받는 거리를 줬어. F로 EH만큼 당기면 일을 얼마나 하노? FEH 곱하면 되잖아. EFH만큼 일을 받아서 그 결과가 뭘로 이어졌어? 3mgh로 이어졌잖아. 그러면 얘는 EH 길이만에 3mgh의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 힘 얼마니 물어보면 2분의 3mg다 이거지. 그래야 EH 곱하면 3mgh 일을 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갑자기 이거 묻는다. F가 물체에 가해준 충격량 크기. 자, 넘나드는 거야, 자꾸. 시간하고 길이는 좀 상극이야. 자,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로 이 문제를 풀었어. 야, 얘가 V에서 2V 됐어요. 충격량 얼마나 받았니, F가? 물어보면. 충격량의 크기는 뭘로 대답해주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대답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M이 V로 왔다가 M이 2V로 나갔잖아. 그러면 얘가 충격량 얼마 받았어? MV 받았지. 얘가 받은 충격량이다, 맞죠? 자, V는 우리가 임의로 둔 거잖아. 이제 고쳐줘야지. V를 뭘로 임의로 줬어? H 내려와서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가 V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V가 얼마야? 루트 2GH. 그러면 요 V 자리에 대신해서 루트 2GH 이렇게 넣어주면 요게 얘가 받은 충격량이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보자. 응? 얘도 이제 뭐 이건 바로 안 하겠나. 자, A점, B점 여기서 무슨 정보를 주고 있어? H당 몇 V제곱 이 정보를 주고 있다고. 자, 얘가 H 올라갔더니 속도 제곱이 얼마 감소했어? 그러면 H당 3V제곱이 이 문제에서 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 잡아도 되고, 자, 다른 힘 없잖아. 지금 내려온 거 아니지? 같은 높이. 그러면 여기 지날 때 속도 당연히 얼마겠노? V지. 자, H당 3V제곱 기준 잡았으니까 얘는 지금 마지막으로 속도 제곱 얼마 가지고 있어? V제곱이 0 되면 되잖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이 3분의 1H지. 3V제곱이 H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3분의 1H니까 3분의 7H. 요게 최고 높이다. 그렇지? 여기 속도 얼마고? 여기는 2H 내려오면 되잖아.
오케이? h당 3v제곱이니까 3v제곱 두 번 쌓여서 7v제곱. 그러면 루트 7v. 4번. 자, PQ 위치에서 각각 운동의 지점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이 0이다 기준 줬어요. 가 얼만데? 얘 뭐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잖아.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잃었으니까 운동이 증가했겠지. 응,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오케이. 520 제곱. 220만큼 1코 얻었다. 이거지. 총 역학적 에너지는 뭘로 일정하노? 12제로로 일정하다 이거지. 12제로.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어. 물체 역학적 에너지 틀렸지? 12제로다 해야 되고. 니은. 520 맞고. 디귿. 물체 속력은 QP. 운동 에너지 B에 루트 붙여주면 속력이 B.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5 맞고. 자, 지면에서 Q까지 높이랑 P에서 Q 사이 거의. 자, 높이에 대한 개념은 그냥 그거. 포텐셜 에너지로. 자, 지면에서 Q, Q에서 P. 요 높이 B 몇 대 몇이니 물어봤으니까. 자, 지면에서 Q 높이는 어디에 그 정보가 있겠노? 지면에서부터 Q 높이는 Q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그 정보겠고, Q점에서 P점까지는 어디에 정보가 있어? Q점과 P점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 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Q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520로 했으니까 요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520. P에서 Q로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 얼마나 감소했어? 220로 감소했으니까 여기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220.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높이가 곧 포텐셜 에너지거든. 그러면 5대2. 왜 두 배 다 했으니까 틀렸죠. 응. 얘 한번 풀어봐봐.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P점과 R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4배. 근데 이 4배라는 에너지는 MGH, 뭐 4MGH 이렇게 주기에는 얘 지면에 어딘지 모른다,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보다 4배 더 크다는 거는 3을 잃었다, 이거지. 얘가 4고 얘가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잃어버린 3이라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의 증가로 이어졌다? 운동 에너지 증가로 이어졌다, 이거지. 근데 딱 운동 에너지가 V에서 2V 됐으니까 얼마만큼 증가했어? 3V제곱. 정확하게 표현하면 2분의 1m의 3V제곱만큼 증가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뭔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같이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야. 자, 얘 포텐셜 에너지가 4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2 됐잖아. 근데 그 3이라는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가 운동 에너지로 이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어지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3V제곱 증가했잖아.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증가한 게 2분의 3 MV제곱이잖아. 근데 2분의 3 MV제곱이 우리 식의 표현의 3이잖아. 그러면 이때 운동의 자체를 뭘로 표현하면 돼? 2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같은 문자로 모았잖아. 그러면 얘 전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다? 5이다. 쭉 5이일 거야, 쭉 5이. 근데 이 Q라는 점을 지날 때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래? 운동 에너지가 2배 더 크다 했어. 그러면 1대 2가 되도록. 전체 에너지는 5이. 그러면 전체 5이 중에서 3분의 1, 3분의 2 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3분의 5이인 상황이고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2인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면 되죠. QR 사이 거리, 이 사이 거리를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 두 기준선 사이의 거리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위치 에너지로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고 얼마 감소하노 이거죠. 사이에서 3분의 5이 됐으니까 3분의 7이 감소했고 3분의 5에서 2 됐으니까 3분의 2 감소했고 그러면 높이 B는 7대 2다. 7분의 2H. 얘나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 지날 때의 속도 V로 표현해보자. 몇 V고? Q점 지날 때의 속도는 V의 몇 배고? 오케이.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 속도가 V일 때 에너지가 얼마야? E잖아. 얘는 에너지가 얘보다 몇 배 더 커요? 3분의 10배 더 크다 맞지? 속도가 에너지가 3분의 10배 더 큰 거는 속도는 루트 3분의 루트 10배 더 크다. 이거죠. 루트 3분의 루트 10V.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얘도 보자. 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뭐 다 써서 이제 좀 했을 텐데.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이 2배인 상황이에요, 상황. 자,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 높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X짜리 에너지가 mgx 생각하면 되잖아. X짜리 에너지의 2배가 얘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우리가 높이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는 현재 얘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얘가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면서 증가하게 되는 운동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 현재 운동 에너지는 4V제곱짜리 에너지인데 여기서 이까지 내려오는데 증가한 에너지는 3V제곱짜리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얘 운동 에너지는 얘의 2배라네. 2x짜리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야. 근데 여기서 이까지 내려오면서 증가한 에너지는 그거의 4분의 3이잖아. 요래 생각할 수 있겠나? 운동 에너지, 이 점에서 어떤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이 위치에서 이 위치 사이에 운동 에너지 변화를 여기서 줬으니까, V를 다 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자고. 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2x 높이짜리 에너지인데 4V 제곱이거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증가량, 3V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한테 4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3x 된다 맞죠? 이게 얘 높이다 이거지. 얘가 얘 높이잖아. 그리고 얘가 2x에 해당하는 게 4v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잖아. 그러면 v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2분의 x잖아. 그러면 요 높이도 얼마다? 2분의 x인 거지, 2분의 x. 정지해서 v제곱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이 높이 표현하나? 이 높이 표현하면 x 이거 여기에 이제 2분의 5x 요게 2분의 5x니까 얘가 2분의 x면 요 높이에 5분의 1이네. 그러면 5분의 1h 더 더해서 5분의 6h. 오케이, 넘어갑시다. 얘는 그냥 표만 채우고 끝내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먼저, 여기서 요 정도에서 다 끝났지 뭐. 자, P 지날 때, Q 지날 때. P 여기고, Q 여기고. 높이 얼마 차이 나노? H. 그러면 H 때문에 속도 제곱 얼마 변했어? 3V 제곱. 이 문제상에서는 물체가 바뀌어도 똑같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A, B, C 찾아보고.
A에 들어갈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H 감소했어? 2H. 그래서 6V제곱도 증가할 거니까 7V제곱. 그래서 루트 7V. 자, 요거는 사실상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B 물체가 A 물체랑 차이는 같은 위치에서 얘가 얘보다 얼마 더 큰 거밖에 차이 없어. 5V제곱도 큰 거밖에 차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에 다 뭐 해주면 돼? 5V제곱 더 해주면 되지. 그리고 B 물체는 A 물체보다 더 높은 곳에서 출발했겠지. 얼마만큼 더 높은 곳에서 출발했겠노? 5V, 같은 위치 왔을 때 5V제곱 더 큰 거 보니까 3분의 5H만큼 더 높은 곳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루트 6V, 얘는 루트 12V, 2루트 3V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탄성력만 받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다. 보존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결국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구하면 그게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쓸 거예요. 자, 보통 상황은 이제 얘가 A만큼 늘어난 상황 또는 A만큼 줄어든 상황에서 출발한다 이거지. 자, 얘가 원래 길이에서 A만큼 늘어난 상황에서 출발했어. 이 상황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모조리 무슨 상태인 상황? 얘는 잠재적인 에너지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 A만큼 늘어나서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 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포텐셜 에너지지만 포텐셜 에너지이자 무슨 에너지인 거야? 역학적 에너지인 거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야. 얘의 모든 에너지는 다 이거 돼야 돼, 이거. 모든 상황에서. 자, 그러면 얘가 X만큼 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되니? X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또 이상하네. 자, 이 X는 우리 바로 쓰면 안 돼요. 얘가 X만큼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봐야 돼? 얼마만큼 변형된 상태니? 이걸 봐야 돼. 그러면 이 용수철은 A만큼 늘어난 상황에서 A-X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 일단은 이걸 이제 좀 고민한 거야. 여기가 정지였으니까 여기까지 가서 운동 에너지를 묻는 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묻는 거다. 항상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니 묻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니 묻는 거랑 똑같다 이거지.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원래 얼마였는데 A 제곱이었는데 얼마가 됐어? A-X 제곱이 되었다. 내가 X를 이걸로 줘봤어. X를. 우리 보통 X를 이걸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X 제곱 빼잖아. 오케이. 자, 10m 늘어난 상황에서 이 물체가 4m 당겨졌다 했을 때 2분의 1K에 10제곱, 4제곱 빼면 안 된다고. 4m는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아니잖아. 용수철이 지금 변형된 길이가 얼마야? 6m잖아, 6m. 6m 넣어서 계산해줘야지.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진동운동이라 했어, 맞지? 자, 여기가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한 점이야. 얘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가장 크니? 또는 속력이 어디서 가장 빠르니? 하는 거는 어디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다 감소해서 0되고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갔을 때? 운동 에너지로 갔을 때. 그게 정중앙이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얘의 역학적인 변화가 없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깎이면서 오히려 탄성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맞지? 포텐셜 에너지가.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서 정지할 수 있니? 하는 거는 정지했어. 운동 에너지 뭐 됐어요? 0 됐어. 얘 전체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때랑 다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디까지 압축이 돼야 돼? 이 길이랑 똑같이 10m A까지 압축이 돼야 된다 이거지. A까지. 그래서 그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 이 그래프도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왼쪽 그래프가 용수철의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 자, 용수철이 A만큼 늘어났을 때, 최고로 많이 늘어났을 때 탄성 에너지가 맥스, 2분의 1 KA제곱. 운동 에너지는 0에서 출발했다 맞죠? 자,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이다 보니까 늘어난 길이나 줄어든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 게 에너지다 맞죠?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잖아. 그러면서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있고, 탄성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중앙을 지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고 맥스, 이 에너지랑 똑같은. 그 다음에 반대로 갈 때는 또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가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탄성 에너지가 반대로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만나는 포인트. 이거는 어디에서 용철이 얼마만큼 늘어났을 때 그렇게 될까? 항상 절반이란 거는 얘들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탄성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고정돼 있는데 둘이 같을 때 묻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하나만 절반 시키면 되잖아. 나머지 하나가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용수철이 A만큼 늘어났을 때보다 얼마만큼 늘어나면 탄성 에너지가 절반 되니 묻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루트 2분의 1만 해주면 되잖아. A의 루트 2분의 1만큼 늘어났을 때는 탄성 에너지가 처음 출발할 때보다 절반으로 깎였을 거 아니야. 탄성 에너지가 절반 깎였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그 절반이라는 거잖아. 같다 이거지, 같다. 그래서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는 위치상 절반이 아니고 루트 2분의 A일 때. 자, 위치상 절반은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A일 때는 에너지 상태가 어떻니? 물어보는 거야. 하나만 구해주면 돼. 용수철이 A만큼 늘어났다. 루트 2분의 1A, 2분의 A만큼 늘어났다. 하는 상황이 주어졌어. 그럼 당연히 무슨 에너지로 먼저 시작해야 돼? 탄성 에너지를 먼저 시작해야지. 용수철이 얼마나 배령되는지 줬으니까. 자, 용수철이 A만큼 늘어났을 때보다 절반만 늘어나게 되면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몇 배 되노? 4분의 1배. 이때는 2분의 1 KA제곱. 요때는 2분의 1 K, 2분의 A제곱. 그러면 이때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은 잃었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에너지로 갔어? 운동 에너지로 갔겠지.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보다 몇 배 더 큰 상황? 3배 더 큰 상황이다 이거지, 3배.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상황. 자, 변이 속도. 여기서 변이는 용수철의 늘어난 정도, 줄어든 정도. 자, 변이는 0.1에서 마이너스 0.1이겠지 뭐.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맞지? 그러면 얘는 라지 A. 우리가 보통 이렇게 라지 A, 마이너스 A 왔다 갔다 한다 했을 때 그 A가 진폭이야, 진폭. 자, 아직 우리가 파동을 안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전체가 진폭이 아니야. 전체가 진폭이 아니고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쪽 끝까지. 요 길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A라고 많이 적어. 자, 그게 얘는 지금 얼마인 거야? 0.1인 거야, 0.1. 자, 그러면 0.1만큼 변형된 상태로 출발. 그때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모조리 무슨 에너지로 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가니까 최고 빨라졌겠지. 그러면 얘는 중앙에서 최고 빠를 때 속도가 2m/s. 다시 0 찍고 마이너스 2 가고 0 찍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식을 항상 최고로 탄성 에너지가 많을 때 그 에너지랑 최고로 운동 에너지가 많을 때 그 에너지는 같은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의
K의 X 최고로 많이 늘어났을 때 0.1. 0.1의 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2분의 1의 M의 속도가 V 찍었을 때 V 제곱하고 같은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요 식을 통해서 M 또는 K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나오잖아. 오케이. 네,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물체를 A점에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A랑 D점 사이를 진동한다. 자, 정중앙을 찍은 건 아니고 3등분 했네, 3등분. 오, 잘 보고. BC 중점, 거기가 정중앙이잖아. 거기서 운동이지가 최대 되겠지. 자, 봅시다. 자, 일단은 A점과 D점 사이를 진동운동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정중앙. 정중앙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그 진동운동에서 정중앙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를 기준으로 뭐의 방향이 바뀐다. 여기서 왜 속력이 가장 빠르겠노? 여기서 이까지는 1로 가속이 됐는데 여기 점을 지나고부터는 어디로 가속이 된다? 이쪽으로 가속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느려질 거 아니야.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 R자힘. 오케이. R자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 운동에서 중앙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이 중앙에서 얘가 받는 R자힘이 뭐다? 0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단순한 어디 진동이야? 수평면 진동이잖아. 수평면 진동이니까 수평면에서는 당연히 무슨 힘밖에 안 받아? 중력 고려 안 하잖아. 탄성력밖에 고려 안 할 거냐. 그러면 탄성력이 0이면 얘가 받는 힘이 0이니까 중앙이 항상 어딘 거야? 탄성력이 0인 지점이 중앙인 거야. 자연 길이, 원래 길이. 자, 기억. 가속도의 방향은 B와 D에서 서로 반대다. B, D. 여기 기준으로 반대잖아. 그러면 B와 D는 서로 반대다. 맞지?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 B 2배다. 몇 배고? 가속도의 크기는 힘이 결정하고 지금 힘은 탄성력밖에 없고 그러면 탄성력이 결정하면 되네. 여기는 변형된 정도가 이만큼이 상황. 여기는 변형된 정도가 이만큼이 상황.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몇 배로 많이 변형된 거야? 3배. 그러면 가속도 크기도 3배. 변형된 만큼 힘을 주는 게 탄성력이니까. 이걸 C에서 운동 에너지는 용수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다. 자, C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B. 자, 일단은 기준이 여기. 여기는 운동 에너지 하나도 없고 다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러면 이때 탄성 에너지랑 이때 탄성 에너지는 몇 배 차이 나노? 탄성 에너지는 X제곱이다.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탄성 에너지야. C는 요만큼 변형된 상태고 D는 이만큼 변형된 상태잖아. 변형된 정도가 얘보다 몇 배 더 커? 3배. 변형된 길이가 3배 더 크잖아. 그러면 탄성 에너지는 얘가 지금 얘보다 몇 배 더 큰 거야? 9배. 이때 탄성 에너지가 9면 이때 탄성 에너지는 1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이때 탄성 에너지의 의미가 뭐야? 모든 에너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항상 총 에너지가 9였어. 9였어. 근데 이때는 탄성 에너지가 1인 상황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 상황? 8인 상황이다 이거지. 8인 상황. 그러면 이때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가 몇 대 몇이다? 8대 1이다. 8대 1이다. 4배가 아니고 8배. 틀렸다. 오케이. 다음. 자, 요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 했던 그 고3이 없을 때 타원인데 타원.
0.1과 마이너스 0.1 사이를 진동하는 물체고, 운동 에너지는 2줄. 이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가 없어서 밑으로 안 내려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가 2줄.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1의 K에 0.1의 제곱. 이게 최대 탄성 에너지잖아. 이게 전부 다 바뀌면 운동 에너지인데, 최대 운동 에너지인데, 그 최대로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2라 했으니까 얘가 2다 이거지. 그러면 K는 얼마다? 400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자, 그리고 요 정보 통해서 질량 한번 구해볼래? 최대 운동 에너지도 2고, 그때 얘 운동량도 2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이고, 운동 에너지는 요게 운동 에너지인데, 지금 얘가 최대로 빠를 때 운동량도 2고, 운동 에너지도 2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한 번 곱하고 V 한 번 곱한 거 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변화가 없네. V 얼마란 거야? 2. V가 2니까 질량 얼마? 1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1kg이고 K가 400. 그래서 뒷니 다 맞고. 이것은 0.05m라는 게 이 문제에서는 무슨 의미야, 사실? 중앙이라는 의미야. 0.1m랑 0의 중앙이잖아. 중앙까지 갔을 때 얘 운동에너지랑 탄성에너지 같니 묻잖아.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 했잖아. 중앙에서 같은 게 아니고 어디서 같은 거야? 루트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0.1에서 같은 거지. 그러면 중앙에서는 두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고 누가 더 커? 탄성 에너지가 항상 기준은 제일 끝에 있을 때 기준이야. 0.1에 있을 때 탄성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잖아. 그 탄성 에너지가 중앙까지 오면 몇 배로 깎여? 최고로 많이 늘어났을 때보다 절반만 늘어났을 때잖아. 몇 배로 깎여? 4분의 1배로 깎일 거 아니야. 탄성 에너지가 4분의 1배로 바뀌면 나머지 4분의 3은 무슨 에너지로 간다? 운동 에너지로 간다 했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가 3대 1인 상황이다 이거지. 같은 게 아니고. 하나만 더 풀고 쓰자. 동기 저기서 해자. 하나만 더 보자. 줄여본다고 줄여봤는데 잘 안 된다. 자, 가봅시다. 자, 물체 두 개 줄로 매달고 여기에 놓고 양쪽에서 용철이 끊자마자 얘들 둘이 딸려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두 용철은 늘어난 상태. 그러면 양쪽에 있는 용철이 늘어난 상태로 얘들 둘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과 이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자, 용철 상수가 달라요. K 얘가 4배 4K. 그럼 반대로 힘이 같아야 되면 변형된 길이는 얘보다 얘가 4배 많이 변형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늘어난 길이가 4x인 상황이고 얘는 늘어난 길이가 x인 상황. 자, 항상 운동량 보존에서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갖다를 맞춰 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차이가 생기지. 운동 에너지는 V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힘은 KX야. 탄성력은 KX니까 K가 4배니까 X를 얘한테 4배 맞춰줬어. 뭐를 갖게 하도록? 힘을 갖게 하려고. 힘을 갖게 하려고 K 곱하기 X를 갖게 했지만 얘가 출발할 때 끊고 나서 얘들 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갖게 맞춘 게 아니지. K는 얘가 4배 크지만 X가 얘가 4배 커. 근데 에너지는 X제곱이잖아. 그래서 에너지는 누가 4배 큰 거야? 얘가 4배 큰 상태로 출발한 거야. 4배 큰 상태.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기억. 가에서 용출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용수철이 B를. 이런 거 갑자기 나오면 틀렸다. 그치? 작용 반작용은 항상 그냥 D 바꿔야 돼. A가 용출을. 이렇게 돼야지. 틀렸고. 니은. C를 끊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힘을 같게 맞췄잖아. 뭐만 같으면 같아? 질량만 같으면. 그러면 질량이 어딘데? 동일한 물질. 질량이 같네. 그러면 가속도 같다 맞고.
디귿. 최대 속력은 A가 B의 2배, 루트 2배이다. 최대 속력은 가지고 출발하는 탄성 에너지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탄성 에너지 얘가 4배로 출발했잖아. 그러면 질량은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운동 속도는 얘가 얘 2배다. 그래서 루트 2배다 했으면 틀려. 2배다. 이렇게 좀 쉬었다 합시다.